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앞으로 결혼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살면서 불편한 건 없었는데요. 결혼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전부 다 부동산 이야기 뿐이더라고요. 왜 결혼하면 다들 그렇게 집에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뭔가 다들 결혼하면 갑자기 왜 이렇게 부동산 얘기를 하지? 원래 나랑 다를 게 없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까? 기도 합니다. 솔직히 지금 서울 집값 너무 비싸서 싱글로 돈 모아서 정말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새벽보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 비율이 절반 정도나 된다면 무주택으로 사는 것도 괜찮은 건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주택으로 사는 것 괜찮은 선택일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결혼을 평균적으로 한 30 중반 정도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한 5, 6 이렇게 됐는데 아직 그 결혼 생각이 없거나 만난 사람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제 회사 동료들한테도 그렇고 이분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삶을 사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자본주의를 살 때는 저는 1주택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 본인의 결정이지만 1주택은 결혼과는 무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집을 산다는 거는 자산 소유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규모의 자산을 얻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아파트를 산다는 거가 자산을 소유한다는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의 사용법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만들려면 근로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근로가 자본주의는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월급을 타가지고 그 월급을 저축하고 그 저축대에서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 마련된 종잣돈으로 어떠한 자산을 샀을 때 자산 가치의 상승 혹은 통화의 팽창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본주의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1주택을 가짐으로써 얻어낼 수 있거든요. 저도 주택을 하나 가지면서 알게 됐거든요. 이건 달러의 M2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통화량이 무한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 달러랑 금을 교환을 해줬잖아요. 이 달러가 처음에는 그냥 화폐 종이 종알인데 금이라는 가치에 연동시켜가지고 달러를 가치를 매긴 거죠. 그게 화폐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기능을 하다가 보니까 금이 부족해져가지고 이 금과 달러의 1대1 매칭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71년에 이제 더 이상 금은 줄 수 없습니다. 금은 그대로인데 달러가 이렇게 확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통화량이 무한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는 지금 조금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 점점 그 기울기가 가팔라지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높이 올라간다는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근로로 인플레이션을 쫓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로 버는 월급도 물론 올라가겠지만 그 월급의 상승 속도 대비해서 이 돈이 풀리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되면 우리가 근로로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자산을 사는 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어렵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려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화폐가 계속 풀려나가는 이런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실거주집 한 채 매수는 인플레이션을 쫓아가는 아주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거주는 내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정감까지 준다는 거죠. 주택 문제를 언제 고민하냐면 대부분 결혼하면서 주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시작하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생기게 되거든요. 주거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사람들한테 불안정성을 주더라고요. 오랫동안 전세살이 하신 분들도 그냥 전세 계속 올려주면서 있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고 풀리지 않는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도 실거주 한 채 매수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 성장도 더뎌지는 상황이잖아요.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뜻은 우리의 임금 상승률도 떨어진다는 걸 뜻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노후 문제가 이 월급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투자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또 저희의 노후 문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저는 진심으로 약간 얘기하는 건데 뭐 저희 직장 후배나 그리고 이 질문자도 마찬가지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사회 초년생 분들도 이것으로 경험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투자에 열린 마음과 성공 경험을 가지고 본인의 미래를 좀 개척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그래야만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느
어느 정도 서울에서 수요가 있고 서울 강남권이나 직장에 접근이 좀 용이한 곳에 소형평형 실거주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좀 보금자리 대출 6억 이하 정도에서 접근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냥 6억 언더로 솔팅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초역세권이고 수요가 있고 강남이 접근이 용이한 단지들로 제가 추려봤거든요. 강남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요 4가지 아파트를 가져왔습니다. 사만 아파트는 이제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구로구 개봉역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요 등촌 주공 8단지는 강서구에 있는 가양역에 6억이 딱 되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신 쌍용 2단지는 종로구에 있습니다. 창신역 역세권 단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동신 아파트는 7호선 공릉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걸어서 약 한 5분 이내 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 있죠. 5억 7천입니다. 각자가 모음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초역세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근처에 보면 얘보다 한 칸 더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한 5억 초반 단지들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5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거주는 저는 자산시장의 입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전재산을 한번 이렇게 푹 담가보고 거기서 좋은 경험을 얻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너무나도 경제주체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저축을 조금 어려워한다, 혹은 내가 소비 절제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는 어느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원리금을 납부하면 원금도 여기 저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금 납입을 통한 강제 저축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 최근에 그 수도권 아파트를 하나를 매도를 했었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 아파트는 어떻게 사게 되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제가 여기 바로 앞에 오피스텔에 사는데 그 오피스텔의 월세랑 관리비 합치면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제가 이 아파트를 제 종잣돈이랑 모아서 사니까 주담대 원리금이 월세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또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아파트가 좋을 것 같고 아파트는 또 가격도 올라가고 그건 월세일 뿐이니까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가 사실 4억 정도 내외 되는 아파트였거든요. 종잣돈이 있으시다고 하면 뭐 5억대나 6억대 아파트도 접근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건데요. 그 월세 대비해서 실제 아파트를 가지는 것이 아주 큰 부담이 아니라는 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월세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입장에서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다. 특히나 아주 비싸지 않고 초역세권에 있는 작은 소형 아파트들도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아파트 혹은 조금 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디딤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택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절한 포트폴리오 분배로서 주택 하나 하고 주식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종목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주택을 하게 되면은 이 1주택을 통해서 주택연금도 가능하고요. 노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자산이 될 거니까요. 내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안 살 이유가 없다. 비싸면은 좀 그렇지만 지금 충분히 저는 접근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1주택을 좀 많이 권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싱글분이 아니어도 신혼부부가 계시다고 하면 조금 더 과감한 선택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생각하시고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